와우. 아, 미쳤어. 잘 먹겠습니다. 네. 이게 그 동대 입구 쪽에 새로 생겼다는 그 베이커리인가요? 제가 제가 이런 걸 또 먹어보게 되네. 좀 돼지바 같은데? 돼지바 알죠? 돼지밥 엄청 맛있잖아요. 비싼 돼지바. 우리 지난번에 네. 막 전문직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렇게 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어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의사 되려고 막 의대반 이런 게 선행학습을 있어요? 하고 심지어는 지방 막 그런 입학 특례 이런 거 하려고 시골로 이사 가고 온 식구가. 그래서 그게 중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급하게 막 이제 막 이사를 가는 거야.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인구가 공부를 좀 한다 하면 이제 전문직을 하겠다. 근데 진짜 천재는 잘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천재는 사실 어디 가서나 보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전문직은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분야지 천재랑 잘 어울리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전문직도 사실 학문적 베이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학도 있고 뭐 의학도 있고 그러면 그 학문 자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천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실무적인 법조인의 어떤 업무에 천재가 사실 약간 좀 재능 낭비 그런 느낌 아닌가? 형은 약간 일하거나 학교에서나 그런 쟤는 뭐 천재라고 딱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천재는 못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건 천재다 이런 사람은 못 본 것 같고 내가 보진 못한 것 같은데 남들이 날 그렇게 보더라. 저는 정말 꾸역꾸역 울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울어? 저 진짜 심지어 솔직히 정말 로스쿨 시험 때 몇 번 울었거든요. 공부하다가 정말 리터럴리 울었다. 그 새벽 막 5시 6시 동틀 때 울면서 학교가 막 그랬거든요. 시험 치 천재는 아닌 걸로. 천재는 아니에요. 천재는 아니에요. 천재였으면 울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를 가지고 천재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을 천재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뭐 사람의 천재성을 항상 막 얘기하려고 할 때 막 암기 잘하고 막 암산 잘하고 이런 거를 항상 암산 천재 막 그런 거를 막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제가 생각한 천재성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경험한 것 마냥 머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전 천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근데 이게 법학이 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법이든 뭐든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공부를 하면은 비슷비슷하게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좀 왜 어려운 거 있잖아요. 지극히 실무적인 거. 그런 것들도 가끔 교과서에 실려 있거나 아니면은 좀 특별법으로 이렇게 네. 있는 게 있을 때 학생들 수준에서 사실 그거를 실무를 안 해본 상황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소화하기 되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예로 많이 드는 게 민사집행법. 학생들이 그냥 뭐 채권, 채무 뭐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가르쳐주면 뭐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고 어겼으면은 뭐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는데 민사집행에서 뭐 부동산을 경매하고 뭐 채권을 강제집행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 사실은. 법조인들도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근데 저도 예전에 보면은 그런 거를 꼭 실무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그냥 잘 이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안 해봤는데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극히 실무적인데 그거를 안 해봤는데도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실무의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이게 뭐 이런 취지의 제도야 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딱 잘 캐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을 시뮬레이션을 잘 돌릴 줄 아는 것 같고 그게 결국은 딱 책에 있는 거를 빠른 시간 안에 외울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막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막 개념해보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천재성인 것 같은데 물론 나는 없지만 저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천재가 무엇일까 우리 주변에 누가 천재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 그 중에서 딱히 천재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제 스스로는
본인 이제 천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몇 명 봤는데 네. 천재 내지는 약간 굉장히 머리 좋은 것 같은 뉘앙스를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진짜 머리 좋은 애들도 있죠. 그리고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뭐 있는데 그게 막 그렇게 천재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고 교수님 중에도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천재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당연히 훌륭하신 분이죠 학문적으로. 근데 뭐 어쨌든 천재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천재로 주장하면서 100년에 한 번 천재가 나온다 하면서 되게 진지하게 그래서 뭐 몇 년도에는 게테가 태어났고 언제는 또 막스가 태어났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기 그 우스갯소리지만 아무튼 그런 천재 호소인은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공부는 제가 그리고 저도 좀 어느 정도는 하니까 이제 막 저 천재다 막 이런 느낌까지 잘 못 받는 것 같고 저랑 좀 다른 분야에서 많이 느낌을 받는데 저거는 신의 솜씨다 라고 느껴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림을 봤다거나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작곡을 누가 했는데 이거는 그냥 신이 이 사람을 빌려서 했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저 좀 추상적이지만 그게 뭐가 있었어요? 뭐 게테 게테는 인정이죠. 게테 인정이고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모네 그림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고흐 그림 같은 거 보거나 이거는 사람의 터치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음악도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유명한 뭐 베토벤, 모차르트 5살 막 이럴 때 막 작곡해서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솜씨인가? 뭔가 그 다른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영역들 있으면 그건 정말 천재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형이 하는 영역에서 내가 되게 시기할 정도로 천재성을 보이는 사람은 못 찾았다. 그 천재라고까지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시기는 많았죠. 왜냐면 제가 울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안 울면서 웃고 있는 애들은 웃으면서 하는 애들 얼마나 부럽겠어요. 근데 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왜 막 쟤는 죽어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나오니까 로스쿨은 순위가 다 나오거든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러면은 맨날 막 탱자 놓는데 막 한 2, 3등 하는 애가 있고 죽어라고 하는데 한 3, 4등 해서 겨루는 애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전자가 좀 천재 같아 보이긴 하죠. 맨날 뭐 게임하고 뭐 당구장 가고 뭐 이러는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제 기준에서는 사실 신의 영역으로 느껴지는 괴테는 아니야. 그 개태급은 못 미친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나 좀 더 넓게 봤을 때 전문직이 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천재성을 요구하는 일이 또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울면서도 끝까지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울면서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좀 더 필요한 일인 것 같고 일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뽑는다고 할 때도 그냥 그 면접 정도로 천재성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접 혹은 인턴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천재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오히려 더 모르겠어요. 변호사로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되게 상대방의 입장을 좀 잘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제 잘 정리해서 법리적으로 결론 도출하고 또 어딘가에서 판사든 뭐 검사든 아무튼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고 약간 이런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제 특별한 존재야. 그러면은 남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맞아.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맞아. 좀 적절치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입을 뽑는데 신입이 들어와서 나를 이해 못한다. 내는 듯이 그 생각인데 저 선배는 왜 저럴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5년 전이지만 옛날에 구피프를 촬영할 때 되게 심층적인 인턴 과정을 했는데 네. 천재성을 보인 인턴이 좀 있었나요? 그때 좀 의도적으로 마케팅 포인트로 좀 그런 프레임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경쟁 구도로 사실 이면서랑 이시훈 인턴이 굉장히 이제 좀 그 중에서 좀 발군이었다고 하면 한 명은 이제 뭐 천재파, 한 명은 뭐 노력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두 명의 이제 대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쵸. 그 이면서 인턴이 좀 그런 이미지였죠. 뭔가 여유 있게 하는데 결과물이 되게 좋고 약간 좀 그런.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면서 인턴 그 당시 이면서 인턴도 되게 뭐 열심히 하기는 했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냥 뭐 이 과정에서 뭐 이면서는 되게 그냥 놀면서 쓱 해도 1등이고 뭐 이런 게임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뭔가 이제 네. 본인이 이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하거나 할 때
훨씬 더 뭔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고 본인이 그렇게 막 누굴 무시하려고 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능력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실제로 뭐 그런 것도 했잖아요. 이면서 인턴이 그 이후에 막 뭐 변호사 시험 뭐 며칠 만에 합격하기 뭐 공인중개사 시험 뭐 며칠 만에 합격하기 뭐 이런 이제 퀘스트도 하고 그게 사실은 뭐 이제 나 천재야 이거를 좀 하는 건데 근데 저는 뭐 대단하긴 한 것 같아. 나는 사실은 그 친구의 능력치가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나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저는 지금 법과 사회를 보라 그래도 자신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좀 날카롭게 계속 시험에 대한 감이 갈려져 있느냐, 칼이 잘 갈려져 있느냐, 아니면 되게 무뎌져 있느냐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떤 퀘스트가 맡겨졌을 때 되게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뭐 이런 능력은 되게 뛰어나고 그걸 우리가 천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되게 뛰어난 건 맞는 것 같아. 그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 현서는 저를 이해 못할 것 같아요. 현선 안 울어. 현선 밤새도 안 울어.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천재성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스마트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막 일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그게 되게 내가 좀 지향하는 바였거든요. 나도 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보이고 싶고 약간 왜 엣지 있는 천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게 근데 점점 약간 그거에 대한 그 희망 내지는 열등감, 간절함 이런 거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 희망이 없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게 행복이나 성취가 꼭 정비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 인생이라는 게 너무 변수도 많고 누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하다못해 뭐 갑자기 건강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 사람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건강 얘기는 하지 맙시다. 너무 너무 아재 같아.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건강 이슈. 그래서 지금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그래도 최대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이런 방향의 생각을 하게 되지 뭔가 저 사람의 저 능력을 내가 되게 갖고 싶다 이렇게는 점점 좀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딱 모아놓은 집단에서 좀 떨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해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삼시를 막 다 붙었다. 뭐 아니면 뭐 무슨 시험을 뭐 수석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또 특히 많잖아요. 뭐 학력고사 수석인데 뭐 사법고시도 수석이다. 뭐 줄곧 수석해온 친구인데 수석 인생만 살고 약간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랬었는데 제가 뭐 특정 교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 인 제네럴 그런 사람들을 쭉 봤을 때 옛날에는 그래서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 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가지는 나만 그런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맞아. 나만 이해 안 되는 거고 나만 준비 안 된 거고 그랬었는데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다 별거 없더라고요. 맞아. 또 결국에는 맞아. 다 되게 어떤 면에서 다 인시큐어하고 뭐 다 각자의 이제 불안도 있는 거고 좀 자신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사람은 되게 태연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맞아요. 가는 거고 맞아요. 뭐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실체가 결국 내가 만든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막 부럽고 질투고 뭐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시기가 나고 그 방향보다는 나만 좀 더 모자란 것 같아서 그게 좀 힘든 면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냥 이제 점점 뭔가 그냥 내 갈 길을 그냥 뚜벅뚜벅 잘 가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리고 생각.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갈 길을 한 10년, 20년 갔을 때는 아직 내가 그거를 막 좀 스스로 확신을 갖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이제 걷다 보니 이 정도 그냥 별 문제 없이 걸었으면은 뭐 이제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나도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고 내가 뭐 천재는 아닐지언정 내 분야에서 그냥 해가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잘 버텼고 이제 앞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제 울지 않고 이제 울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하게